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선진국에서 사전 선거한 거 보니까요. 지금 네. 자료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지금 이게 지금 비밀 투표가 맞는지 예. 사진 좀 저 띄워주세요. 소쿠리에 참. 지금 그 사전 투표 용지가 저기 담겨 있고 네네. 또 박스에 담겨 있고 비닐에 담겨 있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네네. 내가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네네. 직접 투표함에다가 맞습니다. 내 투표지를 넣어야 되는데 네네. 소쿠리에 담아서 방호복 입은 사람이 이걸 들고 간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미 저 사전 투표 용지를 받으신 분들이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찍혀 나온 용지를 발견을 한 겁니다. 맞아요. 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거는 뭐 노정희 여자가 아니고 그게 선관위 전체가 이 정도 되면 이건 문 닫아야죠. 맞습니다. 네. 저도 심각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제 그 자료 화면에 아마 있을 텐데요. 네. 이제 신분증 확인을 본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안 했어요. 근데 그 확인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2번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혹시나 봤어요. 해서. 예, 예. 그리고 이재명 찍고 좀 있다가 여기 지금 나오는데 네. 보니까요. 1번 투표 2번 하고 왔습니다. 이것도 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어제 사전 투표하고 온 사람인데요. 오늘 보니까 확진자 투표에 신원 인증 안 한다는 말이 있어서 실수인 척 들어가 봤는데 확인 안 합니다. 1번 한 번 더 힘 보태고 살포시 나왔네요. 이렇게 지금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네. 선생님 너무 사실 이거 위법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위법 제 생각은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 갑자기 치러지는 행사도 아니고 네네. 이거는 벌써 5년 전부터 이 투표가 있는 것은 계획된 것이고 또 근래에 와서 이제 이 투표에 대한 그 얘기들이 난무했고 네. 선거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4년 동안 계속 2020년부터 20년, 21년, 이제 2년 반 동안 계속 난무했고 소송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문제를 가볍게 보았다는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네네. 또 실수했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그 사무총장 김세환 씨가 뭐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도 보면은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네. 뭐 아주 조금도 그 미안한 감이 없이 뭐 업무가 폭주해서 예를 들어서 그 확진자가 많고 또 그 많은 사람이 예상외로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하러 왔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 봐요. 지금 김세환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사람 경력이 예, 김세한 씨 경력 좀 띄워줘 보세요. 네. 김세환 씨. 경력이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국장을 하고 네.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맞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아, 사무차장 예. 이런 걸 해가지고 차근차근히 밟아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예.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사무를 알고 있는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완전히 어떤 흑막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얘기하기를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그때 뭐 2,700명인가 몇 명이 조혜주를 아웃시켰잖아요. 물러나게 해달라고 한 그 말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뭔가 야로가 있는 거다.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그 전국이 한꺼번에 동시에 네. 그런 말을 낼 수 있겠는가? 이건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한 거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연막을 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그 평론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나하고 얘기가 틀리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저는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하는 평론을 들어보니까 뭐 현찮아.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만약에
저는 이건 제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여론조사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윤 후보가 앞섰어요. 네. 한 번도 뒤진 적이 없고 없습니다. 어떤 여당의 우호적인 회사에서 한 여론조사가 뭐 0.2%인가 앞선 적이 있어요. 네. 그거 외에는 계속 앞섰고 네.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여론이 항상 55%대에 머물렀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야권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선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저쪽에 여권 후보는 만약에 질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뭐냐를 연구했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권 후보가 지면은 이거는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판을 뒤엎으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적에는. 네네. 왜냐하면 컴퓨터 조작이나 다른 걸로다가 투표 부정을 저질러도 워낙 많이 벌어진 이거를 다 100% 다 뒤집어서 여권 후보를 이기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예 판가리를 하기 위한 어떤 음모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노정희도 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도 예. 출근 자체를 안 했잖아요. 토요일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행사에 아무리 그것이 매일 출근하는 직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출근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네. 왜 안 했겠어요? 아 이거 내가 안 가도 이미 다 뒤엎을 판 준비는 다 돼 있다 하고 안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네. 근데 국민의당이 문제인 거예요. 국민의힘당. 국민의힘당이 문제인 거예요. 자, 국민의힘당 얘기는 제가 조금 뒤에 하고 박사님 말씀에 예. 제가 좀 덧붙이면 지금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확진자 수가 저렇게 일어날 때 이게 뭔가 음모가 있다. 그리고 사전 투표를 확진자 수는 따로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미 의심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확진자 수가 가서 그 자기의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투표 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2번, 3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전 투표하고 난 뒤에 본선거에 가서도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는 이게 얘네들 이미 판을 다 짰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 확진자 수에서 사전 투표한 사람이 지금 30 몇 %예요. 자, 오늘 조선일보 신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 약 37% 되죠. 그러니까 이게 비율을 보면 네. 전부 다 33, 34, 36, 37% 왔다 갔다 하면서 전라남북도 빼고는 거의 다 33, 34, 35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다 이미 맞춰놨어. 이거 맞추는 게 뭐냐. 이미 사전 투표 때 이재명이 도장을 다 찍어 놓은 거를 바꿔치기 하면서 이 33, 34, 36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미 얘네들이 다 작전을 짰다. 저는 이렇게 100%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제가 또 화가 나서 오늘 아침에 5.1신 TV 방송을 하면서 이 노정희 이 대법 뭡니까 중앙선관위원장 나 이 여자 욕을 했어요. 이 노정희 이 천하의 나쁜 년 대한민국의 이 선거의 민주주의 꽃을 파괴시키는 여자가 지금 이 여자라니까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나칩니까? 이 여자는 이제 업무 태만이죠. 예, 업무 자기 직무를 유기한 거죠. 네. 자기가 지금 국가적인 행사인데 그것이 비상근직이라고 그래서 출근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럼 언제 출근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하면 언제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 기자회견인가 뭐 했죠? 네. 그럼 그건 왜 하는 거예요? 무슨 공정하게 하겠다? 지가 공정하게 할 능력이 있다면 네. 똑바로 해야죠. 만약에 공정하게 한다고 해놓고 공정하게 못했으면 이건 감옥에 가든지 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중요한 그 벌이 있을 거예요. 선거법에. 노정희, 김세한 이 두 여자 연놈들을 반드시 검찰에 고발을 하고요.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거는 국민의힘입니다. 야당. 맞아요. 자, 야당이 이 정도 되면 그 몇 사람이 김원혜 뭐 김웅 몇 사람이 찾아가서 문 앞에서 항의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최소한 7, 80명은 중앙선관위 장악하고 여론을 시켜야지. 여론화를 이렇게 부정투표를 하고 있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들이 가서 삐죽하고 이러고 나오니 이번에 이 부정투표 이것을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전 국민들에게 까발리면 KBS, MBC, SBS가 지금 방송 하나도 안 해요. 방송 안 해요. 신문에만 나오지. 방송을 안 합니다. SBS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긴 했고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종편, 조선, 종편은 했습니다. TV 조선을 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 국민의 힘이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지난 몇 년 동안 국민의 힘이 항상 투쟁에 앞장서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물 먹은 솜 같아요. 있긴 있는데 축 처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나서고 이제 국민혁명당이 나서고 또 다른 단체들도 나서고 그러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요번에 이제 이 야권 후보가 이 사전 투표를 독려한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왜 그렇게 하냐고요. 국민의 소리를 이제 와서 국민의 소리를 안 들은 게 잘못이다라고 하는데 국민이 하는 말들을 국민 속에는 국민의힘 당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배운 사람도 있고 경험 있는 사람도 있고 경륜 있는 사람도 있고 애국하는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멋대로 하고 말이죠. 그렇게 사전 투표를 독려해놓고 이제 와서는 뭐 잘못된 것 같다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이라도 이제 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국회의원 100명이 가야 돼요. 그럼요, 맞아요. 거기 가서 야당이 가서 중앙선거위를 점거하고 그리고 지금 사전 투표 무효다 외쳐야지. 이 개표를 수개표로 해야 됩니다. 100%. 이 개표를 수개표로 안 하면 믿을 수가 없고. 네. 이제 내일 저녁 얼마나 좋아. 내일 저녁 모레 아침에 대혼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혼돈이.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뭐 그래도 우리가 이길 거다. 워낙 천만의 만만의 말씀. 표차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거다 그러는데 그것은 적을 몰라서 그래요. 적을 몰라서 그래. 지금 얘네들이 지금 유촉새, 이 유시민 이 유촉새라는 인간이 자기네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또 민주당에서 자기네들이 10% 이상 올릴 수 있다. 아니 세상에 지금까지 이 대선이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윤석열이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계속 10% 이상 8% 이상 여기서 지금 안철수하고 합하면 거의 한 12, 3%가 올라가는데 어째서 민주당이 이긴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맞아요. 이거는 이미 얘네들이 2020년 4.15 부정선거 때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놈들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유시민이가 저기 말하기 이재명 1%포인트 차로 이길 듯 후보들 표 좀 보면 알아. 아니 자기가 관생장이야? 후보들 표 좀 알아요? 그럼 그 투표를 뭐로 하는 거예요? 저런 사기꾼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쟤네들 저 말이 나올 때는 저거는 뭐냐면 1% 정도로 이기도록 조작을 다 해놨다는 얘기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4.15 투표할 적에도 우리가 180석 이긴다라고 했잖아요. 예. 정확하게 180석 이겼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 당이 지극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 당에게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저 연놈들 법 하나도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문재인이가 이 나라를 개판칠 때 야당이 야당답게 투쟁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나라가 망가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꿎은 우리 국민들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아스팔트에서 죽으라고 뛰고 고생하고 쉬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국민혁명당까지 만들어서 지금 정광훈 대표님이요 부정선거 신고하는 사람에게 10억 준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 수개표 그 도미니언 기계 있잖아요. 이거에 제대로 제보하면 100억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이 정도로 이 우리 정광훈 대표님은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바꾸려고 지금 모든 힘을 다 하고 계시는데 부정 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바꾸려고 아니라 아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부정 선거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네. 반드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정광훈 목사님의 이 정말 이 철학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야당들은 지금이라도 100명이 중앙선관위 장악하세요. 2020년에 4월 15일 그 선거는 그냥 당한 거예요. 100% 당했죠. 눈 감고 당했는데 네. 그때도 이 야당들이 어리석었고. 근데 지금은 예. 그렇게 당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절대 안 지금 우리가 되죠. 상대편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고 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조처를 취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들은 지금 똥이 타는데 똥이 뜨겁게 타, 지금 이거 밤잠을 못 자,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당이 지금 이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러고 있거든요. 자료 화면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네. 아까 전에 그 이제 사전 투표소에서 네. 말씀해주신 저기 내용인데, 보세요. 이재명이 찍혀 나오잖아. 근데 이제 요 표가 예. 투표를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 표가 이제 투표하기 전에 배부받은 투표 용지거든요. 네. 근데 네. 그 용지 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이미 투표가 되어져 있어서 예. 네. 이걸 선관위 직원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네네. 아니 내가 투표를 하지도 않은 용지에 왜 1번 후보에 지금 투표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네. 나도 몰라요. 이렇게 이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그 사진 아까 제가 보내드린 사진 하나만 더 올려주시면 이러한 투표가 한 장이 아니라 이쪽 누가 페이스북에 본인이 경험한 사례를 지금 올렸는데 네. 부정투표 현장 목격했다. 은평 신사제 1동 확진자 대기줄 100m 가까이 늘어서 있는데 예. 방호복 입은 직원이 나눠준 투표 그 봉투에 이재명 찍은 투표용지들을 3명이 직접 확인했다. 받은 사람들이 항의하고 난리가 났는데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방역복 입은 직원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나눠준 것들 중에 혹시나 하고 시민들 봉투를 더 이제 열어보니까 이재명 기표된 용지가 더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용지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 네네. 시민들이 이제는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던 시민들도 네.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사전투표하러 예, 가가지고. 예. 그래서 방송 지금 제가 보기로는 3사에서도 다 이걸 지금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 8시, 9시에도 보도를 하고 어디? 그러니까 SBS부터 MBC 다 예. 지금 보도를 했어? 해가지고 예. 됐구나. 이게 사전선거 엉망진창이었다. 네네, 지금 네. 보도를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놀랬던 건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메이저 언론에서는 입도 뻥끗 안 했었잖아요. 안 했었죠. 예. 이번에는 메이저 언론에서도 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 진짜 뭔가 심각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네, 이게. 맞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기자들이 이 김세환이라는 사람한테 네. 사무총장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질문하니까 이 투표하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감당을 못했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대한민국 이게 동네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니고 대한민국 5,200만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이런 말 한 게 말이 되냐고요. 이 사람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직무유기죠. 김세환이라는 사람을 네. 이거 고발해. 딱 집어서 예. 이거 고발 고소해가지고 이 사람 이거 반역죄로다 다스려야 됩니다. 이 노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정희도 마찬가지고. 노정희도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김세환이는 이 예. 안에서 이 업무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말이 안 되고 이 선거라고 하는 지금 이 선거의 핵심이 뭐냐면 비밀 선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비밀 선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그 4월 15일 선거도 이 비밀 선거를 해체를 해가지고 이걸 뒤집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도 지금 이 투표를 한 용지가 밖에 나와 떠도는 건지 아니면 이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재명이가 찍어서 넣는 투표지로 만드는 것이 떠도는 건지. 네.
이걸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투표한 게 나왔다 그러는데 남이 투표한 것이 밖으로 나와서 지금 투표할 사람의 손에 들어간 것도 문제고 네. 네, 맞습니다. 또는 그냥 생 투표지에 선거관리위원들이 불법으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나온 건지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밝혀지기 전에 내일 투표를 계속 진행한다고 하는 건 잘못이에요. 자, 그런데요. 네. 또 사전 투표했던 그 투표지 함이 네. 부천 그 선거위원장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또 제주도 이 보세요. 선관위 이번에 기표된 5만 장 이게 어디가 있느냐?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장 사무실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지금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럼요. 지금 이 투표 중단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중단하고 예. 지금 사전 투표한 것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고 네. 지금 내일 투표는 일주일 연기해서 네. 이것이 정리된 다음에 해야 되고 네. 지금 이 김세환이하고 노정희. 노정희는 이거는 체포해서 네. 집어넣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이걸 해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9명인데 네. 2명 조혜주 나간 다음에 이제 대체하지 못했고 또 한 사람이 이제 야권 측 사람을 거기 이제 여권에서 반대하니까 집어넣지 못해가지고 7명이거든요. 네. 7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개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딱 정지하고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로 뭐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 그러면 예. 빨리 지금 정지시키고 이제 싹 정리를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실히 밝힌 다음에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네. 사람도 바꾼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당일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럼 이거는 그렇게 국민의힘이 나서서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협조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사전 투표 때 전부 방어복 입은 사람이 네네. 이 투표용지를 받아가거든요. 근데 이 사전 투표 이 방어복을 입은 사람이 저는 거의 조선족, 중국, 짱꼴라 얘네들이 저 옷을 입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 하면 이 분명히 새 나가잖아요. 이게 이재명이 찍혀 있는 투표용지 같은 게 나오니까 내부 고발자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는 저 사람부터도 다 이 사람들도 전부 돈이 나갈 거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19대 대선 때보다 이 대선 치르는 비용이 엄청나게 더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로 지불이 되고 나가는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꼼꼼하게 따져서 네네. 이런 거를 야당이 국회의원이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국민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있으나 마나 하는 인간들입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제 저 중앙선관위 앞에 황교안 대표하고 뭐 시민 30여 명이 나가서 거기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하면 뭐합니까? 당신이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공천을 해가지고 하나같이 지금 전부 다 양반들만 뽑아놨으니 지금 이렇게 국가적인 난제가 생겼는데 누가 나가서 투쟁하는 인간이 없어. 이걸 어떻게 생각해? 맞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이제 4.15 부정선거에 우리 국민들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삼키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방송 취했다가 또 사진 한 장 보냈는데요. 이 네. 제보 내용이 진짜 너무 많아서 오늘 방송에서 다 보여드릴 수도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도 보여드립시다. 이게 보여드리면서. 투표함입니다. 사전 선거 투표함이 예. 이거 비닐 안에 들어가는 거. 쓰레기 봉투가 지금 사전 선거 우리의 소중한 투표지가 저 쓰레기 봉투에 담겨서 어디로 가? 저희 그러니까- 쓰레기통에서 쓰레기통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알 수가 저게 없는데. 왜 쓰레기 봉지에 하는지 아십니까? 저거는 이미 폐기 처분하고 참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거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왜 쓰레기 봉투를 쓰겠습니까? 맞아, 그런 가능성이 많지. 저래가지고 전부 만약 이번 선거 끝나면 창고마다 또 불납니다. 왜? 부정선거 한 거 다 태워야 되니까.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쟤네들이 어떤 소리 딱 해도 우린 척하면 삼천리라 이제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들면 집에 가라고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님 이거는 부정도 부정이지만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무능함의 끝 아닙니까 박사님? 무능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능함이 아니고 저 사람은 굉장히 계획된 거기 때문에 유능하죠 자기네들. 우리가 항상 이 상대편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항상 무슨 무능이니 뭐니. 무능이 문재인이 아니에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능하니까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지금 선거관리위원들 유능한 사람을 뽑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 예를 들면 김세환이라는 사람이 사무총장은 국무위원급이에요. 맞아요. 예? 그냥 사장급도 아니고 국무위원급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저런 짓을 했다? 이건 계획적인 거라고 나는 맞습니다.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화가 나는 맞습니다. 거지. 예. 이게 무슨 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랬다? 아니 국민이 5,250만이고 그럼 거기에 몇 퍼센트가 투표하는지 다 숫자가 나와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구멍가게를 열었는데 네. 아유 우리가 오늘 한 20명 올 줄 알았더니 150명이 왔다. 네. 그래서 손이 딸렸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고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되죠. 내가 이걸 우리 국민들이 항상 보면 감성적이고 냉철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맞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쓰레기 봉투로 지금 담겨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 쓰레기 봉투는 태우기 위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또 다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이 정말 여러 장들이 있어가지고 네. 플라스틱 네. 통에 뭐 종이통에 저 박스. 종이 박스에 뭐 휴지 저 유튜브 통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것은 계획적이라고 나는 봐요. 맞습니다. 소름 끼칠 일입니다. 네. 이게 저개발 국가 뭐 아프리카의 가나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네. 무슨 중동의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게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구나 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한 지가 벌써 70년이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악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국민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거를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뭐 일손이 많이 딸려서 그렇다 여기에 방점을 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계획적이고 이거는 국가를 뒤엎으려고 하는 악랄한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이건.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야권 후보가 이길 것 같으니까 여권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어떤 밑밥을 깔기 위해서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예. 박사님 이제 내일 본투표가 있는데 네. 일단 오늘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박사님께서 또 준비해 오신 주제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자, 박사님. 예. 선거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네. 주제로는. 예. 이게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네네. 국민들이 지금 이거 봐요. 지금 거의 2,900명 이상 올라왔거든요. 네네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네. 자, 이것을 박사님.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전 투표가 이렇게 됐는데 네. 이 사전 투표를 이 국회의원들 야당이 가서 네. 조건부로 좋다. 너네들 사전 투표 잘못된 것이니까 그럼 사전 투표부터 먼저 개표를 해라. 이거부터 먼저 개표해라. 그리고 본투표는 나중에 개표하자. 자, 이런 첫째 조건을 먼저 걸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너네들이 만약에 이러면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사전투표 이거는 너무나 부정이 많기 때문에 이건 무효하다. 그리고 본투표로 일주일 연기해서라도 하든지 이것을 관철시켜야 된다. 저는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전투표 개표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네. 이건 다 폐기하고 네. 이제 당일 투표 하루에 다 모여서 하고 네. 끝내면 됩니다. 당일 투표 하루만 하루에 적게 되든 많이 되든 그 시간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그건 늘릴 수 있죠.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지금 여기 들어온 사람 지금 보세요. 3,000명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막 가슴을 치고 속이 타가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5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요. 지옥에서.
자유를 잃고. 그런데 이 노정희하고 이 김세환은 이 두 연놈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 이거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 부정선거가 있었던 게 이제 3.15 부정선거였는데 사실 네. 그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단일 후보였기 때문에 네네. 무조건 당선되는 거였죠. 근데 부통령 선거, 자유당의 어떤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당시에 책임자들은 사형 선고가 내려졌었습니다. 그럼 사용됐어요. 이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영역인데 네. 지금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을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위원장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의도된 거라면 사형에 준하는 만약에 잘못이라고 해도 너무나도 이게 수개월 전부터 사전 선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때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보완했습니까라고 이제 선거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선거위원장 답변이 예. 화를 내면서 준비 철저히 했으니까 걱정하지를 말아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기라는 거지. 사기인 우리는 거예요. 사기예요 이거. 준비를 이런 식으로 사전 투표 완전 사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일 선거가 어떻게 잘못돼서 하면 4.19 이상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 국민들이 이제 대저항이 일어날 건데 그냥 맞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죠. 이제 국민 저항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네. 우리 지금 국민들이 이상한 국민이에요. 네. 옛날 같은 국민이 아니고 네. 지금 보면은 네. 자기만 생각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개인들로 모여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예, 네. 나라를 생각한다라든가 대의를 생각한다 그런 게 별로 없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종교의 그 신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종교를 지도하는 중이나 사제나 목사도 이 의로운 것에 대해서 1,100명이 넘었어요. 의로운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큰 뜻을 두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됐다면 벌써 폭동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국민들이 그만큼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이 나서면 또 뒤따르는 또 잡소리를 하고 잡소리하고 협조도 안 하고 협조도 안 하고. 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만만하게 보고 맞아요.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이건 부정선거다. 네. 선거관리 잘못했다. 오히려 자기 편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제 폄하하면서 이걸 뒤집으려고 할 거라고. 꼬리 자르기 하면서. 네. 근데 꼬리 자르기 하겠죠. 예. 예. 지금 1% 이기게 지금 계획을 해놨어요 보면. 예, 맞습니다. 1% 이기게 딱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관 다수가 이기는 표를 30만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네. 그렇게 지금 작정을 해놓은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어리석기가 한이 없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야. 네. 국민들이 어리석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이 국민의 힘 당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어리석은 국민들의 거울인 거예요. 근데 뭐 또 욕하면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 자체에 4.15 부정선거가 나오도록 공천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네. 국민혁명당이든 어느 당이든 지금 뛰쳐나가서 이 일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선 국민의힘 당을 당 보고 나가라고 해야 되고 네. 국민의힘 당에서 우리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없겠지만은 예. 혹시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단합이 안 돼요. 네. 거기에 우리의 비극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내일 투표는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일 저녁 모레 아침에는 비극이 이제 창출이 될 겁니다. 혹시 국민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거리로 뛰쳐나와 가지고 데모가 진행이 된다면 네. 그거는 다행이고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5년 동안 또 어둠 속에 살아야 되고 이번 5년은 지난 5년 같지 않고 예.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네. 내려가는 길에 빨라서 예. 바로 이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겁니다. 아 주여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네. 11시부터 정광훈 목사님께서 어제 총 집결
네. 비상사태 이제 예, 대회를 하신다고 해서 돌입하셨습니다. 네. 11시부터 또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 이런 비상사태 총집결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네, 10분 네, 뒤에 네, 있을 네. 여러분 그 대회 가운데도 많은 시청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 좀 말씀드리면은 네네. 네. 지금 이 와중에 아무도 이 휴전선을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 휴전선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네네. 아시다시피 저는 이 휴전선을 국경선이라고 하는데 네. 뭐 우리가 한반도 안에서 우리 헌법에는 이게 한 나라라고 하니까 이거 휴전선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국경선 구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휴전선을 지금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거 다 열어놨잖아요. 네. 그리고 휴전선에서 들어오는데 이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는 부분에 지뢰를 다 제거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들에 그 탱크를 막는 이 시멘트 덩어리들 다 제거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휴전선에서부터 서울까지가 탄탄대로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큰 문제라고 하는 거를. 근데 이 대통령 후보 중에서 아무도 이 휴전선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윤석열 후보까지도 이 휴전선 문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 제일 잘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예요. 지금까지는.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이거 시간 얼마 걸립니까? 그대로 달리면은. 제 생각에는 한 시간. 막는 사람 없어 30분이면 와요. 그런데 심각합니다. 예, 지금 거기 근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을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옛날에 1945년, 6년, 7년, 8년, 9년 이 한반도가 해방되고 나서 네네.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북한에서 이제 먼저 군대를 창건하고 예. 그다음에 자기들이 거기서 소련 군정 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들고 그러는 와중에서 이 휴전선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김구도 갔다 오고 김규식도 갔다 오고 박헌영이도 가고 김달삼이도 가고 다 갔다 왔다 했어요. 그리고 1949년에도 6.25 전쟁 북한의 남침 전쟁 있기 전에도 북한의 유격대들이 남쪽으로 쳐들어오고 별짓을 다 했어요. 네네.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 정보부에서는 또 뭐 북한의 소규모 유격대가 쳐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그 재판을 지금 문재인 씨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재판 할 수 있게. 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경을 경유해서가 아니고 바다를 경유해서가 아니고 이제 저쪽으로 이 넘어오는 거죠. 휴전선을 경유해서 왔다 갔다 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서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저쪽에서 할 수 있는 카드가 뭐겠어요? 그다음에 그건 뭐 당연히 바로 이 문제를 앞장서서 막을.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카드가 휴전선인 거예요. 그렇죠. 예. 휴전선을 통해서 만약에 이건 제가 가정하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음모를 펴는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 보세요. 대문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의심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경이 열려 있다, 휴전선이 열려 있다 하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인민군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들어온다 할 때 너희들 뭐야 하고 초소해서 그러면 우리 특수훈련하는 중이야 비켜 그러면 그걸 막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들어와 가지고 서울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군대가 이걸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국민의힘당 이걸 생각하고 있나요? 윤석열 씨가 이걸 생각하고 있나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네. 일단 뭐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잖아. 그러면 이것을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한 사람의 주권이 이 정치하고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우리가 입으로라도 깨우쳐서 어떤 식으로든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 날 예. 조선일보에 보니까 네. 이제 군인들이 네. 군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군가. 와.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썩어 빠졌다는 거지. 그만.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맞습니다. 거지. 네. 군인들이 싸울 만한 힘도 없고 정신도 없다는 거죠. 그런 군대가 지금 저 휴전선에 있다는 거예요. 자, 5년 군인이 지금 5년 임기가 얼마죠? 지금 군인들이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게 많이 뭐 줄어가지고요. 얼마나 네. 바뀌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되는 자마다 네. 군 복무 연한을 줄여가지고서 네. 지금 군대 들어가서 어영부영하다 제대하거든요. 맞아요. 전쟁 나면 싸울 능력이 없어요. 이번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도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나오는 그리고 거죠. 미군하고도 작전도 안 했고 훈련도 안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북한군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군대 수도 100만 명이나 되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네, 네. 이게 민주주의적인 절차로 저 좌파가 계속 이거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민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맞아요. 왜냐? 지금 이 안에서 준동하고 있는 이 좌파는 그냥 일본식 좌파, 미국식 좌파, 이스라엘식 좌파가 아니에요. 김정은이 하고 연결되어 있는 좌파잖아요. 좌익이잖아요. 좌익. 종북 세력이기 때문에. 종북 세력 좌익입니다. 제가 좌파 이스라엘에서 아니에요. 오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좌파가 있습니다. 네. 우파가 있고 좌파가. 근데 그 사람들은 좌파 우파지만 애국에 대해서만큼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뭐 여성 네, 정책이라든가 네. 무슨 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뿐이지 네. 애국 국방에 관해서는 일치 단결해서 한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좌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 좌파는 좌익. 국가의 정체성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날개가 2개가 있어야 날아간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그건 거짓의 영이거든요. 맞아요. 날개가 2개인데 내가 팔이 2개인데 똑같은 팔이지 이게 네네, 한쪽이 나무 팔이고 한쪽이 내 육신의 팔이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도 있어야 되고 우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진짜 왜 대선이 중요하냐면 그 대한민국이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네.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과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인한 대통령, 네. 대통령이 군 총통수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 모든 걸 결단할 수 있는 결기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이 자유통일의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대통령이 선출돼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송 널리 전파하고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이 다음에 진행될 정광훈 목사님의 비상사태 총집결 대회도 함께 시청해 주시고 그 방송에 따라서 한 마음으로 좀 행동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케이.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